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겪는 변화 중 하나가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밤중에 두세 번 이상 깨서 화장실을 가거나 외출 중에도 화장실 위치부터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경험.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일상생활의 편안함이 크게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거나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잦은 배뇨가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은 50대 이후 전립선이 서서히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해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배뇨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광 역시 나이와 함께 변합니다. 방광벽의 탄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차도 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이 들거나 소변을 참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또 방광 근육이 약해지면 한 번에 소변을 다 배출하지 못하고 남은 소변 때문에 곧 다시 화장실에 가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불편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밤에 자주 깨면 숙면이 방해받아 낮 동안 피로와 집중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외출이나 여행을 꺼리게 되어 사회적 활동이 줄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잦은 배뇨가 항상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뇨병, 요로 감염, 과민성 방광, 심지어 신장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고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소식은 전립선과 방광 건강은 생활 습관 관리와 조기 진단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수분 섭취 조절, 카페인 알코올 줄이기, 배뇨 습관 개선 등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질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는 신호를 그저 불편함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몸이 보내는 관리하라는 경고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립선과 방광을 지키는 습관을 생활 속에 심어두면 앞으로의 노후는 훨씬 더 자유롭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과 방광 건강을 지키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단순히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는 것 이상입니다. 이 두 기관이 튼튼해야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지고 일상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첫째,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밤중에 두세 번 이상 화장실을 가면 깊은 수면 단계가 끊기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전립선과 방광이 건강해 배뇨 횟수가 줄어들면 밤새 숙면을 유지할 수 있어 낮 동안의 피로와 졸림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활동의 자유도가 높아집니다. 배뇨 문제가 있으면 외출이나 여행 시 화장실 위치부터 먼저 찾게 되고 장거리 이동이나 모임 참석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방광과 전립선 건강이 유지되면 이런 제약이 사라져 더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 회복입니다. 잦은 배뇨나 소변 실수에 대한 불안은 사람을 위축시키고 대인관계를 줄이게 만듭니다. 건강관리로 이런 불편이 줄어들면 자신감이 되살아나고 사회생활과 인간관계가 더 활발해집니다. 넷째, 신장 건강 보호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 기능 저하는 소변이 역류하거나 오래 머물게 만들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배뇨가 원활하면 소변이 잘 배출되어 신장 손상이나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감염 위험 감소입니다. 방광에 소변이 오래 남아 있으면 세균이 증식해 요로 감염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건강한 전립선과 방광은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해 세균이 머무를 시간을 줄이고 감염 가능성을 크게 낮춥니다. 여섯째, 전신 건강과 연결된 이점입니다. 전립선과 방광 건강을 지키는 습관, 예를 들어 수분 섭취 조절, 카페인 줄이기,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 혈당, 체중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즉, 하체 건강뿐 아니라 심혈관계와 대사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결국 전립선과 방광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배뇨 편안함뿐 아니라 숙면, 활동성, 심리 안정, 신장 보호, 전신 건강을 한꺼번에 지키는 일입니다. 작은 관리 습관이 삶의 전반을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전립선과 방광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창한 치료보다 매일의 생활 습관이 핵심입니다. 아래 방법들은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 배뇨 불편을 완화하고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수분 섭취 조절하기입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소변이 농축되어 방광을 자극하고 너무 많이 마시면 배뇨 횟수가 늘어납니다. 하루 1.5리터 정도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 마시고 저녁 7시 이후에는 과도한 수분 섭취를 줄여 야간뇨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카페인과 알코올 줄이기입니다. 커피, 차, 탄산음료의 카페인과 술은 방광을 자극해 소변이 빨리 차게 만듭니다. 특히 저녁 시간 이후에는 이 음료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등 카페인 없는 따뜻한 차를 선택하세요. 셋째, 규칙적인 배뇨 습관입니다. 소변을 너무 오래 참으면 방광 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마려워도 자주 가면 방광 용적이 줄어들어 더 자주 마렵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4시간 간격으로 배뇨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넷째, 전립선과 방광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골반적인 운동 케겔 운동은 소변 줄기를 조절하는 근육을 강화해 배뇨 조절 능력을 높입니다. 앉아서, 서서, 누운 상태 모두 가능하며 하루 3세트, 한 세트에 10회 정도 10초간 조였다 풀기를 반복하면 좋습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전신 운동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하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운동은 전립선 부종 완화와 방광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단, 장시간 자전거 타기는 전립선에 직접 압박을 줄 수 있으니 안장 패드나 보호대를 사용하고 시간을 조절합니다. 여섯째, 체중 관리입니다. 복부 비만은 방광과 전립선에 압력을 가해 배뇨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하체 혈류와 배뇨 기능이 개선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검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0세 이후 남성은 1년에 한 번 전립선 검사를, 배뇨 불편이 있는 여성도 방광신장 기능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꾸준히 관리하면 불편한 증상을 줄이고 오랫동안 배뇨의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전립선과 방광 건강에 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는 조기 진단 시기를 놓치게 하고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첫째, 나이 들면 당연히 소변이 잦아진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노화로 인해 전립선이 커지고 방광 탄력이 떨어지는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잦은 배뇨가 나이 탓인 것은 아닙니다. 과민성 방광, 요로 감염, 당뇨, 심지어 신장 질환까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면 위험합니다. 둘째, 물을 적게 마시면 배뇨가 줄어든다는 오해입니다. 물을 극도로 줄이면 소변이 진해져 방광 점막을 자극하고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적정 수분 섭취를 유지하면서 카페인, 알코올처럼 방광을 자극하는 음료를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만 걸린다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전립선 질환은 남성에게만 생기지만 방광 기능 저하와 과민성 방광은 남녀 모두에게 나타납니다. 여성도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방광과 요도 주변 근육이 약해져 배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전립선 비대증은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모든 전립선 비대증이 수술 대상은 아닙니다. 초기나 경증의 경우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변 정체가 심하거나 신장 기능에 영향을 주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째, 운동을 줄이면 증상이 완화된다는 생각입니다. 과도한 자전거 타기나 무거운 물건 들기는 전립선에 압박을 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혈류를 개선하고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운동을 무조건 피하는 것보다 방광과 전립선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밤에 화장실 가는 건 그냥 참으면 된다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소변을 참으면 방광이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소변이 역류해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야간뇨가 잦다면 원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와 생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전립선과 방광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이런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불안과 방치 없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과 방광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양소를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서로 궁합이 맞는 조합은 흡수율을 높이고 방광 자극을 줄이며 전립선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첫째, 아연과 비타민 C의 조합입니다. 아연은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호박 시굴소고기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세포 손상을 막는 항산화 작용을 하며 감염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굴무침이나 호박씨를 곁들인 샐러드에 오렌지키, 파프리카 같은 비타민 C 식품을 함께 먹으면 면역력과 전립선 보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둘째, 오메가-3 지방산과 라이코펜입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는 염증을 완화하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토마토, 수박, 자몽 등의 풍부한 라이코펜은 전립선 비대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됩니다.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볶아 생선 요리와 함께 먹으면 두 영양소의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섬유질과 수분의 조합입니다. 변비는 방광을 압박해 배뇨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미, 귀리, 채소과일 등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적절한 수분과 함께 섭취하면 배변이 원활해져 방광 부담이 줄어듭니다. 넷째, 셀레늄과 비타민 E입니다. 셀레늄은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미네랄이고 비타민 E는 세포막을 산화로부터 지킵니다. 브라질너트, 통곡물, 달걀, 노른자에 아몬드, 해바라기 씨 같은 비타민 E 식품을 곁들이면 전립선 보호 효과가 높아집니다. 한편 피해야 할 음식 궁합도 있습니다. 짠 음식과 가공육은 체내 염증과 혈압을 높여 전립선과 방광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카페인과 매운 음식을 함께 먹으면 방광을 자극해 배뇨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립선과 방광을 위한 식단의 핵심은 항산화 성분과 항염 영양소를 흡수율 높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매 끼니에 좋은 짝꿍 음식을 넣는 작은 습관이 오래도록 편안한 배뇨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전립선과 방광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챙겨 먹는 분들이 많지만 아무렇게나 복용하면 효과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을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아연 보충제는 공복에 피합니다. 아연은 위를 자극할 수 있어 공복에 복용하면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사 중이나 식후에 복용하고 하루 40mg 이상은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응고 억제제 복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어 와파린, 아스피린 등을 복용하는 사람은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복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비타민 C의 과다 복용 주의입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이지만 하루 2000mg 이상 장기간 섭취하면 위장 장애나 신장 결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과 방광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5001 0mg를 23회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카페인과 영양제 동시 섭취 피하기입니다. 커피, 홍차, 녹차 등에 포함된 카페인은 아연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영양제 복용 전후 최소 12시간은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수분 섭취 시간 조절입니다. 영양제 복용 후에는 흡수를 돕기 위해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이 좋지만 야간뇨가 심한 분이라면 저녁 늦게 복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중복 섭취 확인입니다. 종합 비타민, 전립선 건강 보조제, 오메가-3 등을 동시에 먹을 경우 아연 비타민, 이셀레늄 등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과잉 섭취는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주므로 제품 성분을 확인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식단을 보완하는 역할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 기본이 되어야 보조제의 효과도 제대로 발휘됩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전립선과 방광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지름길입니다. 전립선과 방광 건강을 위한 영양소는 적정량과 섭취 시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과 효과가 달라집니다. 먼저 아연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성인 남성 기준 11mg, 여성은 8mg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해 보충제를 복용한다면 하루 1530mg 정도가 적당하며 반드시 식사 중이나 식후에 복용해야 합니다. 칼슘 철분 보충제와는 흡수 경쟁이 있으니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EPA와 DHA 합계로 하루 12g 권장량입니다. 지용성이므로 점심이나 저녁 식사처럼 기름기 있는 식사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습니다.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이라면 하루 1지 이하로 줄이고 반드시 의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비타민C는 하루 5001mg 적당합니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아침, 점심, 저녁 23회 나누어 섭취하면 체내 유지 시간이 길어집니다. 비타민 E는 하루 10만 200IU가 적정량입니다. 역시 지용성이므로 점심이나 저녁 식사와 함께 먹는 것이 좋으며 비타민C와 같이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상승합니다. 셀레늄은 하루 55g 권장량입니다. 브라질너트 12알로 충분히 채울 수 있고 보충제를 먹는다면 하루 100g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영양소든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일정한 패턴에 적응해야 흡수와 활용 효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해야 전립선 방광 건강에 체감할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섭취 타이밍과 권장량을 지키는 습관은 약보다 강력한 생활 처방이 됩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전립선과 방광을 오래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관리를 시작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과 방광은 한번 기능이 떨어지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기 관리와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는 일이 줄어들면 수면의 질이 올라가고 낮 동안의 피로와 졸림이 사라집니다. 외출이나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무엇보다도 배뇨 문제로 인한 불안과 위축감이 사라져 사람들과의 만남과 활동이 더 활발해집니다. 좋은 소식은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증상을 완화하고 질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분 섭취를 조절하고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며 골반적인 운동과 규칙적인 전신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꼭 전립선과 방광 검진을 받으세요. 이런 관리 습관은 전립선과 방광뿐 아니라 심장, 신장, 혈관 건강까지 지켜주는 전신 건강의 기반이 됩니다. 불편함을 참는 것보다 원인을 알고 해결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안전합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면 그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경고등입니다. 오늘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앞으로의 나날이 훨씬 더 편안하고 자유로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화장실 걱정 없는 하루가 되길, 그리고 전립선과 방광이 평생 건강하게 여러분의 생활을 든든히 지켜주길 바랍니다.